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노데이터 영상 오랜만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노데이터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제가 왜 이 기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노데이터 영상이 제가 뜸했던 게 그냥 뜸했던 게 아니고요. 보시면 회사 자체에서 소식을 잘 안 냅니다. 24년에도 11월 7일에 3분기 실적 발표 내놓고 25일에 1월 30일에 우리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할 거야 요것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 자체가 아이온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기업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주봉 차트로 보면요.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후에 이렇게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은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와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AI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만들고 또 정제하고 또 AI 모델들의 성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일봉 차트로 보면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주가가 한번 떠서 올라가다가 3분기 실적 때 주가가 70% 넘게 급등한 후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그거는 이제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을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 앞으로도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주당 순이익, 요거는 이제 그 수익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은 얼마나 돈을 계속 벌고 있는가. 보시면 둘 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3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270% 그리고 매출은 45% 가까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13F 나온 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대비 3분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더니 이 이노데이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40% 늘었습니다. 70개에서 98개. 그리고 기관 보유 수량도 1011만 주에서 1031만 주로 2% 수량 늘긴 했는데요. 일단 새로 진입한 기관이 12개에서 31개로 158% 늘어났고요. 포지션을 늘린 기업 31개에서 35개로 13% 늘어났고 이 전량 매도한 기관은 9개에서 3개로 67%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헤지펀드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61% 늘었고요. 헤지펀드 수량도 17% 늘었습니다. 헤지펀드 비중도 7% 중반에서 9%까지 늘어났고요. 신규 진입한 기관도 4에서 13개로 225% 늘어났고 새로 포지션을 늘린 헤지펀드 6개에서 7개 포지션을 없앤 헤지펀드는 5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A등급 정도 줄 수 있는 성과를 13F에서 내면서 주가가 오르는 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레딧 어닝콜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딧은 사용자들이 의견을 올리거나 뭐 투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북미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레딧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 UG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AI 모델 성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레딧도 이 컨텐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AI 모델들이 최신 데이터를 받지 않는다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AI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 유지를 하기 위해 레딧의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노데이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해보면 AI 모델 성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노데이터가 바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정제해주고 AI 모델을 피드백을 줘서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생성형 AI의 이런 재료를 만들어주고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딧이 다양한 기존 상업 AI, 돈 주고 써야 되는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외에도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로 쓸 수 있는 라마, 딥시크 등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AI를 쓰겠다는 거죠. 즉 AI 데이터 제공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줬고요. 레딧의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쓰려면은 데이터 정제와 주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노데이터가 하는 일이죠. 즉 레딧 발언으로 AI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이노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정제 기업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또 현재 큰 흐름을 보시면 AI 하드웨어, 뭐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죠. 흐름이 딥시크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심어지게 되면서 하드웨어에서 장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관심과 매수세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AI 데이터 기업은 반사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노데이터의 장점이 뭐냐? 지금 기관 보유자들 수량이 한 46%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기관과 개인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기관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킹알파라는 미국 최대의 이 금융 관련 포털에 보시면요.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이 비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분석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작년 4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올해 1월에 하나로 이 얘기는 아직 개인들이 이 종목을 모르고 소외됐다는 거죠. 근데 기관들은 이미 46%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집을 끝냈고 개인들이 모르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노데이터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0.5%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락을 예상하거나 헤지펀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숏스퀴즈가 크게 일어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온큐가 1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업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 때 이제 이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외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직접적인 힌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 5,200만에서 5,500만 불을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3분기에 실적이 5,200만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간은 5,300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더 잘 나올 거라고 아마 상단에 가깝지 않을까 5,500만 불 정도를 4분기 매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달성하면 작년 대비 올해 연매출이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1분기 때는 20%를 예상했고 2분기 때는 늘어날 거다. 3분기 때 90%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빅테크들이 생성형 AI에 전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개의 메이저 매출처가 있는데 그 외에도 7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 중에. 그래서 이들이 내년에 우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3분기에는 고객사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파일럿, 이건 이제 시험 프로젝트를 의미하죠. 크게 늘어났고 4분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고객 사이트에 당사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연방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공공 부분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노데이터가 데이터 분야 최전선에 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CEO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인재를 채용해서 4분기 25년 초에도 추가적인 전략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에 일거리가 있고 돈을 더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뽑는 거지 회사가 그냥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인력 동향 분석을 해봤더니 요거는 제가 1년에 60만 원 주고 쓰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23년 2월에 3,500명, 8월에 3,640명, 130명 늘었죠. 24년 2월에 3,775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는데 24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납니다. 8월에는 760명, 그리고 올해 2월에는 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인재 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즉, 돈 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 분류, 카테고리화 시키는 작업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 직원들을 싸게 고용해서 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실제 회사 규모 대비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과 비교해서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규 입사자 트렌드도 보면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25년 1월, 24년 11월에는 임원급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야의 상무, 그리고 기업들에게 AI를 보급하는 쪽 담당 상무도 채용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시킹알파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딴 거 다 좋습니다. 성장성 좋고, 수익성 좋고, 주가 모멘텀 좋고, 이 실적에 대해 뭔가 변경사항을 내놨을 때 긍정적으로도 내놓는데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F등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흑자 기업은 PER을 보죠.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그리고 미래 12개월 예상 순이익으로 보는데 72배로 섹터 평균 대비 두세 배 정도 더 비싸고요. PSR로 봤을 때 이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9배 정도 되는데 섹터 평균에 비해 4, 5배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싸다라고는 못하지만 보통 잘하는 애들은 주가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실제로 월가는 지금 매수 등급을 2명, 강력 매수 추천 2명에서 4.5점 매우 매수 추천을 주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1년 뒤 목표 주가가 지금 46불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13% 낮다는 거는 생각보다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했던 얘기 정리를 해보면 이노데이터는 2, 3분기 강력한 실적을 근거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3분기 때 주가가 70% 넘게 급등했죠.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EO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 흐름적으로도 AI 장비 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기업으로 대세가 옮겨가면서 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고품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노데이터의 위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노데이터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 기간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 개미는 아직 적죠. 거기에 공매도 비율도 높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노데이터에 작지 않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의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게 봤다고 똑같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시고 본인이 믿음 가는 만큼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고요. 어쨌거나 이노데이터 급등 이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투자하는 이유, 제가 왜 이 기업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크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세대 종목들 관련해서는 유튜브는 이제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곳이고, 유료로 제가 매일 공부하는 자료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 또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제가 팬딩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는 지금 양자 컴퓨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다음 차세대 핵심 종목은 어디로 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자료들은 팬딩 멤버십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그쪽으로 와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